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9월 13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이제 4일간의 연휴가 마무리가 됐고요. 월요일 같은 화요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죠? 어떻게 푹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된다라는 생각에 밤 늦게까지 이제 자지 않고 요즘은 또 재밌는 드라마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 작은 아씨들을 또 정주행하느라 밤잠을 설쳤던 그런 주말 연휴를 보냈습니다. 보니까요, 이제 한 목요일부터 엄청 간선도로를 비롯해서 이제 고속도로로 나가는 도로가 엄청 막히던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많이 어디 놀러 가셨다 오셨는지 혹은 이제 고향 부모님들 뵙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너무 보고 싶었다고 또 아이고 또 이렇게 가끔 우리가 또 지금 거리를 시간적으로 둬야 이제 좀 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저도 방송 엄청 하고 싶었습니다. 주말 보내는 사이에 근데 뉴욕 증시 분위기가 워낙에 좋아서 이럴 때 시장 얘기 같이 하면은 좀 힘도 나고 즐겁게 방송할 수 있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자, 오늘 모아서 이제 화요일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그 사이에 있었던 다양한 이슈들 그리고 밤 사이에 있었던 뉴욕 시장의 분위기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요, 잠시 후에 밤 사이에 마감했었던 뉴욕 시장 분위기 제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메리츠증권 권동호 부장 함께 하는데 부장님께서 또 연휴, 추석 명절 연휴 사이에 전 세계 증시에 있었던 그런 굵직굵직한 이슈를 정리해 주면서 과연 우리가 추석 명절 사이에는 무엇을 봤어야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월가의 소식, 오늘 밤이죠. CPI 발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올 겁니다. 관련해서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오늘 약간 영부인 느낌이에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긴 하는데 저는 그냥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고 싶습니다. 자, 뉴욕 증시 주제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애플의 반격, 미국 증시는 4거래 연속 반등을 했습니다. 애플이 무슨 반격을 했을까요? 이 주제는 우리 이항영 위원님께서 정해 주시거든요. 애플의 반격이라기보다는 이제 빅테크 주 중에서도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내용을 보면 잠시 후에 저희 월가의 소식에서 확인해 보겠지만 아이폰 14의 판매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세부적인 모델이나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올랐는데 오르는 폭을 보면요. 다우지수와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올랐고요. 다우지수도 0.7%대 올랐는데 모두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감이 됐다라는 게 막판에 조금 꺾인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조금 상승 추세를 이어가도록 분위기가 형성됐다라는 게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4거래 연속 반등이 계속해서 이어졌고요. 배경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정점 피크아웃을 했을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는 3세판이라고 하는데 뉴욕 시장, 그러니까 뉴욕 같은 분위기를 보면은 미국 보면 지난달에 이제 뭔가 꺾이는 거 보였고,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아직 정점에 뭔가 도달하고 꺾였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두 번째도 꺾인다라고 하면 이제는 피크아웃이야. 이런 분위기 형성되는 건지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해서 한 2주의 좀 최저점 수준을 기록하면서 이제 달러 강세도 좀 한풀 꺾였구나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 0.71%, S&P 500은 1.06%, 나스닥 지수는 1.27%대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가운데 우리가 이제 오르면 별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 한 가지가 좀 있죠. 유가가 계속 올랐어요. 3거래일째 올랐는데 지금 WTI 기준으로 배럴당 1.44% 오른 88달러 선이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달러화로 거래가 되는 원유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분석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밤 발표가 되는 지난달 8월 기준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어떻게 발표가 될지 이제 아마 오늘 이제 글로벌 라이브를 통해서 장우석 부사장님과 함께 확인을 해 보실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밤 CPI 발표 전에 지금 여러 가지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뭐 블룸버그가 이렇게 예상하더라, 뭐 시장에서는 이런 숫자가 나오더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집계를 보면은 8월의 CPI 상승률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는 8.0%, 뭐 블룸버그에서는 8.1 얘기도 나오고 어떤 숫자는 뭐 7을 볼 것이다, 앞자리가 7로 바뀌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한 8 초반, 그러니까 요 정도 나왔으면 실제로 요거보다 또 낮으면 또 엄청 서프라이즈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근원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0.3%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밤사이에 나왔었던 이제 오늘 CPI 발표 전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 내용을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했는데요. 뉴욕 연은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기대 조사 결과 향후 1년간 예상이 되는 인플레이션 중간값이 지난달 5.7% 기록을 했고요. 이러한 기록은 작년에 9월 5.3을 기록한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전월 대비해서도 0.5%포인트 하락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에 이제 최고치였던 6.8을 기록한 이후에 2개월 연속 역시나 이 기대 인플레이션도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S&P 500의 11개 업종이 모두 다 초록불을 켰는데요. 우리 어떻게 좀 눈도 맑아질 겸 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초록한데 물론 이제 중간에 잠깐 빨간불도 보이기는 해요. 뭐 암젠도 그렇고 트위터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약간 빨갛게 물든 뭐 기업들이 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빅테크 기업들, 뭐 특히 뭐 아마존, 테슬라, 애플의 주가가 상승을 좀 의미 있게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0.83%, 애플의 주가는 무려 3.85% 오르며 163달러 선까지 올랐고요. 구글의 주가도 소폭 강세, 메타와 트위터는 아쉽게도 소폭 약세로 마감이 됐고, 트위터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와의 너네 우리 살아, 약속대로 살아, 일론 머스크 아니다, 너네 거짓말, 가짜 계정에 대해서 거짓말했으니까 우리 안 산다라는 공방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트위터 주가는 1.85%대 하락, 아마존은 2.39% 올랐고요. 테슬라의 주가도 1% 강세, 자동차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GM과 포드도 1% 안팎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디즈니도 1%대 올랐고요. 넷플릭스도 역시나 1% 오른 가운데, 자 이제 반도체주들을 좀 보자면 빅테크 주 내에서도 상승폭은 조금 아쉬웠지만 어쨌든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0.82% 오르면서 145달러 선까지 올랐고요. 마이크론의 주가도 0.87% 오름세 보였고, 유가 상승과 함께 뭐 엑스모빌, 쉐브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주가도 모두 1%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개별적인 뉴스를 좀 보자면, 앞서서 이제 디즈니의 상승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억만장자 투자자인 다니엘 로브가 디즈니의 ESPN의 분사를 덜을 압박하지 않겠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와 함께 주가가 올랐고요.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다음 주 수백 명을 감원할 것이라는 소식 가운데 올랐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비용을 줄인 것에 따른 기대감을 갖고 올랐다라고 하는데, 와, 수백 명을 감원, 좀 이제 어쨌든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건데, 이를 어떻게 또 시장은 상승으로 반응을 했네요. 또 이제 중고차 플랫폼 업체죠. 온라인 플랫폼 업체 거래하는 플랫폼 업체입니다. 카바나. 파이퍼 샌들러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주가가 무려 15% 넘게 올랐다고 하고요. 이제 앞서서 제가 테슬라 주가 상승도 알려드렸는데, 루시드도 투자회사 RF 라퍼티가 매수로 의견을 추천한 가운데 주가가 무려 9% 넘게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행히도 이제 추석 명절 이후에 아무랬습니다. 우리 시장 오랜만에 개장하는데 어떡하죠? 뭐 뉴욕 시장 안 좋았어요, 이런 얘기를 전해드리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자세한 명절 사이에 있었던 글로벌 시황, 또 주요 이슈는 잠시 후 메리츠 증권의 권동우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프로 뭐하니? 투자 정보 본다. 어디서? 탱고피게에서 그거 다 무료니? 무료다. 정프로 뭐하니? 돈 번다. 어디서? 탱고피게에서. 어? 탱고픽? 어떻게? 지금 탱고픽에서 돈 되는 이벤트를 많이 진행 중입니다. 더 늦기 전에 앱스토어에서 탱고픽을 검색하세요. 바쁘게 지나가는 여의도의 하루. 지친 마음을 쉬게 해주는 그윽한 향이 있습니다. 갓 우려낸 차의 풍부한 향으로 되찾는 한 잔의 여유. 건강한 블렌딩 티 전문 브랜드 룩 아워 티는 오늘도 3프로TV와 함께합니다. 네이버에서 룩 아워 티를 검색하세요. 배송 메모란에 3프로TV를 입력하시면 티베이스 3종 세트를 증정해드립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고요. 현재 시각 6시 42분 지나고 있는데 저희 이제 탱고피 광고 정프로님의 노래 소리가 어떻게 많이 듣기 싫으신가요? 제가 정프로님 오늘 저녁에 뵈면은 이야기를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 대표님이시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노이즈 마케팅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래도 여러분 너무 기억에 남으시죠? 이걸 노리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정프로 막 생각날 것 같은 그런 약간 중독성 있는 노래 광고였습니다. 자, 광고 이야기는 이제 머릿속에서 지우시고요. 권동우 부장과 함께 시장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권동우 부장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중독성 있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 종일 생각나실 머릿속에서 것 같은. 맴도네요, 계속. 네. 네. 추석 연휴 금융시장 정리하면서 약간 그 노래는 좀 잊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주 엄청 큰 달을 네. 사진으로 준비해 오셨는데 저는 사실 좀 흐릿하게 봤어요. 구름이 그날 많아가지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잠들었던 아쉬운 보름달 현장을 못 봐서 보셨어요? 네, 저는 그 운전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네, 저는 이제 서울에 살고 와이프가 이제 와이프 집이 이제 부산 쪽이어가지고 네. 네, 운전을 해서 추석 당일에 내려가시면서 네, 내려가면서 봤고요. 네. 네, 어제 올라와서 네. 네, 밤까지 3프로 준비하고 네, 자료 넘기고 내가 장 보고 네, 오늘 나왔네요. 네. 네, 쉽지 않은 K 가장의 삶입니다. 네, 네. 부산까지 찍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또 방송 준비하고 그래도 요즘에 굉장히 또 수익률 좋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성과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계시다고. 어디서 그럼 안 피곤하잖아요. 어디서 들으셨죠? 직접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번에 예. 아니 제가 그러네요. 뭐 어디서 예. 듣겠습니까? 그러네요. 네, 뭐 자,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열일하고 계시는 권동우 부장님. 명절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뭐 네네. 어느 나라부터 좀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그 유럽 쪽이 굉장히 이슈가 많죠.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부정적으로 좀 작용했던 그 이슈들이 네. 긍정적으로 좀 돌아서는 그래요? 그런 시그널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하나 좀 국가별로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하나씩 정리하면서 투자 계획을 좀 세워보는 시간을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뭐 22 통화정책회의가 있었죠.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지금 유로존 기준금리가 0.75% 인상이 됐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16년 3월부터 해서 꽤 오랫동안 제로금리 정책을 고수하다가 7월에 0.5% 올리고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 목요일 밤에 이제 0.75% 올렸습니다. 네, 올렸는데 시장에서는 0.75%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0.5% 올리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0.75% 올려서 이제 1.25%로 만들었고 지금 미국 금리가 이제 2.5%이기 때문에 그 갭이 이제 1.25%로 이제 줄어든 거죠. 네. 그렇지만 그 유럽 입장에서는 보면 아마 이제 9월 FOMC에서 0.75% 인상할 거를 미리 좀 선반영해서 좀 대응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싶고요. 제가 잘못 적었네요. 그래서 이제 유로화가 강세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이걸 잘못 적으시다니. 어, 약세와 강세. 그러게요. 이거 네. 가장 중요한 건데. 네. 강세로 전환됐다라는 거. 네, 유로화가 여러분. 강세로 전환이 됐고요. 네. 근데 막상 요 때거든요. 요 네. 때가 이제 당일인데 막상 기대감 때문에 쫙 올랐다가 발표하고 나서는 살짝 뱉고 나서 네. 그러고 나서
다시 올랐어요. 금요일 날 오르고 이제 어제 이제 월요일이죠. 오늘이죠. 이제 네. 새벽에 이제 올라가지고 다시 이제 강세로 좀 이제 전환이 이제 확실히 이제 됐습니다. 네. 근데 다만 약간 걱정되는 건 22에서 내년 유럽의 GDP 성장률을 좀 내렸어요. 2%, 2.1%였는데 한 1%, 0.9% 거의 한 절반 정도로 지금 내렸고 네. 내년에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3.5%에서 한 5.5% 정도로 이제 오를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그 말 자체가 결국에는 고통이 올해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유로화 강세가 단기적으로는 진행이 되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이게 조금 단기에 좀 그칠 수도 있지 않을까? 제한적일 것이다. 네,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거를 투자자들이 마음속에 이제 갖고 이제 상승장을 좀 즐기기는 해야 됩니다. 네. 유로에서는 하나 더 이슈가 있었는데요.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거의 고점 대비해서는 40% 이상 하락했어요. 제가 이거 어제 이제 밤에 이제 이제 스팟을 찍어갖고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네. 이게 지금 190 정도, 190 이하로 지금 떨어졌거든요. 이게 전쟁 이전에 정상적인 가격 수준이 지금 100 이하였던 거죠? 네, 100 이하였어요. 네, 100, 아직도 2배 정도 높아져 있는 상황인 전쟁 거네요. 전은 100도 아니고 음. 저기 어디 한 20, 30이랬어요. 지금 요거는 지금 2022년 네, 그렇죠? 네. 예, 2022년 지금 여기 초 보면 한 7, 80 정도 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여기- 요 2022년 초는 네. 그러네요. 네네. 6, 70 정도 했네요. 네네. 요 우리 정도부터 부장님께서 해서 아직 잠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때부터 해서 네. 이제 많이 올랐다가 음.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그 한 40% 이상 이제 그쵸. 하락을 했는데 음. 그 금요일 날 그 EU 이제 에너지 장관 회의가 있었고 러시아 원유랑 천연가스에 대해서 이제 상한제 하겠다 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원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합의가 있었는데 천연가스는 아무래도 유럽 국가들이 천연가스 갖고 이제 발전 돌리고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국가마다 사정이 달라서 천연가스는 이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상한제 관련해서 이제 합의는 이제 못 본 지금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것도 이슈가 하나 있고 그리고 최근에 유럽이 약간 의기양양해진 게 있는데 우리 이제 비축 좀 했다? 약간 우리 많아. 그러니까요. 약간 여유 그런 있는 느낌이거든요. 거죠. 걱정 안 해. 이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천연가스가 이제 고점 대비해서 이제 피크 찍고 이제 그쵸. 많이 좀 내려온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유럽 얘기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지표도 중요하지만 금리를 많이 한꺼번에 올렸다라는 것과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안정세를 되찾았다는 거, 그 가운데 유로화가 조금은 강세로 전환했다라는 게 좀 주요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이제 블랙아웃 딱 직전에 파월 의장의 코멘트가 굉장히 또 강력하게 나왔다고 하죠. 네.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는데 뭐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에는 잭슨홀 미팅 때 연장선상의 얘기예요. 그래서 뭐 금리 강하게 올릴 거고 인플레이션 싹을 없애야 된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인플레를 못 잡으면 사회적 비용이 이제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용이 들더라도 이게 오히려 더 싸게 먹힐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네. 이 얘기 자체가 강력하기는 하지만 주식시장에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경계는 했지만 시장에서 막 크게 부정적으로 반응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잭슨홀 미팅 이후에 네. 하락을 많이 했잖아요. 이미 반영을 다 한 거죠. 네, 그런 이슈도 있었고 채권 시장은 그래도 그 파월의 코멘트를 좀 따랐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그 9월달 FOMC 때 0.75% 금리를 올리는 거에 지금 확률이 지금 90%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보시면 이게 지금 일주일 전에는 57%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지금 90%까지 올라간 거예요. 굉장히 거의 이제 한다는 걸 기정사실화한 것처럼 네. 지수가 올라갔네요. 네, 맞습니다. 뭐 그렇게 지금 빨리 지금 올라간 지금 네, 상황이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이 있는데 중국도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랑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요건 이제 CPI 데이터인데 CPI는 중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플레이션 압박이 좀 덜 하기는 합니다. 네. 인플레이션을 끌고 갔던 게 아무래도 에너지 가격인데 에너지를 중국은 현재 러시아에서 싸게 지금 공급받고 그 수입을 있죠. 하고 있잖아요. 거의 한 20% 이상 싸게 하다 보니까 부담이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고 그 식료품 가격이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도 견딜 만한 수준이고 뭐 계속 지금 떨어지는 수준이니까 이거는 그냥 오케이. 파란색이 지금 CPI인 거죠? 네네 이게 CPI의 이제 YOI고 네. 이건 이제 MOM입니다. PPI는 이 데이터예요. 근데 그 시장에서는 PPI를 조금 더 중요하게 봤던 건데 그렇죠.
아무래도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배로 보내가지고 미국에서 소비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자 물가가 떨어졌다는 말은 몇 개월 뒤에 다시요. 중국에서 생산자 물가가 떨어졌다는 말은 몇 개월 뒤에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시그널이고 네.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꺾였어요. 그래서 쭉 가다가 이때 꺾인 거죠. 네. 네, 딱 꺾였기 때문에 이거 되게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이게 9월 달에 CPI에 반영이 되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11월 달, 12월 달 CPI에는 반영이 될 수도 있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중국 얘기는 딱 요 두 가지만 보면 되는 거죠. 네네. 네. 그 결과해서 가장 중요한 게 주말 연휴 사이에 달러화 강세 움직임이 네. 살짝 꺾였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유로화의 강세의 그 제한적인 움직임처럼 달러화가 이렇게 약세로 꺾인 것도 네. 좀 제한적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게 결국에는 이제 오늘 발표되는 이제 CPI와 네. 그 다음 주 이제 FOMC 이제 결과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건데 그런 이제 좀 변곡점이거든요. 결국에는 네. 오늘과 이제 다음 주 목요일 새벽인데 그거는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준비를 해왔으니까 네.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이제 110 달러화 같은 경우는 이제 110을 찍고 거의 한 107대까지 지금 많이 내려온 떨어졌네요. 상황입니다. 꽤 많이 내려왔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끌고 내려왔던 이유를 보면 아무래도 유로화랑 영국 파운드화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게 지금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고 구성하는 있는. 네, 통화와 통화의 비중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유로화랑 그 파운드는 이제 같은 방향으로 좀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요 지금 두 통화를 합치면 70%예요. 그러면 얘네가 지금 강세로 갔기 때문에 네. 달러 인덱스가 이제 약세로 갔고 지금까지 시장을 괴롭혔던 네. 강달러와 약 유로가 반대로 지금 가버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9월 6일 날 저점 대비해서 나스닥이 6.4% 상승은 지난주 금요일 기준이고 어제가 지금 1.23% 정도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바닥 대비해서 벌써 8%가 지금 오른 거예요. 종가는 아닙니다. 요 네. 저가 대비해서 한 8% 정도 지금 올랐는데 파월이 아무리 강력하게 얘기를 해도 그거는 시장에서 이미 반영이 어느 정도 됐던 거고 유로화 강세와 달러 지수의 약세를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쉬는 사이에 진짜 많이 올랐네요. 네, 많이 올랐어요. 우리 시장 같이 개장했으면은 이거 고스란히 좀 같이 이번 오늘 어떻게 한꺼번에 팍 이렇게 됐어도 네, 좋을 것 오늘 같은데. 뭐 많이 반영을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 항상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초록초록한 게 상승인데 지금 요 이제 파란 음봉과 양봉의 기준은 국내 증시로 네. 적용이 돼서 컬러가 네, 빨간색이 제가, 나는 거. 메리시 HTS에서 네. 네, 보통 이제 캡처를 하는 우리 바람에 미국 네. 시장 보시는 분들 빨간색 나오면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잘 하락한 거 아니라는 거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미국에서는 8월 CPI인데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이랑 블룸버그는 8.0, 뭐 8.1 숫자가 네.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결국에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중요한 건 네. 지금 오르긴 올랐는데 이거 더 오르는 거야? 많은 거야? 이거잖아요. 시장이. 네, 시장이 그거에 이제 힌트를 오늘 밤 이제 네. 9시 30분에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CPI는 지금 8.1%, 뭐 8.0% 요 정도 지금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는데 아마 예상치는 그렇게 됐지만 투자자들 마음속에는 앞에 7자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을 이미 7자를 보고 네.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지금 투자를 하면서 주가를 지금 올리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CPI가 만약에 시장 예상치인 8.1보다 만약에 꺾이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면 현재 증시 반등 지속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지금까지 이제 CPI를 이제 끌어올렸던 그 요인 중에 네. 가장 큰 게 에너지입니다. 그쵸. 이게 이제 그 노동청에서 이제 갖고 온 데이터인데 CPI를 가장 크게 12개월 동안 올렸던 좀 요인이 뭐가 있나 보면 뭐 주거비도 있고 중고차 가격 뭐 많이 있잖아요. 항공료도 있고 했는데 에너지가 압도적입니다. 에너지가 압도적으로 지금 높은 상황인데 네. 8월 달에도 꺾였고 지금 9월 달에는 더 꺾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CPI에 분명히 영향을 많이 주기는 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8.1%보다는 더 꺾일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지금 기대감을 네. 좀 많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음속에 근데 7자를 좀 품어두기만 하지 이거를 너무 좀 과도하게 기대하는 건 오히려 증시에서는 실망감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네. 중요한 거는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올라갈 것이다 전월 대비해서 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유가와 음식료 가격을 뺀 식료품 가격을 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이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할지가 저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네, 뭐 되게 정확한 지적을 하셨고요. 그 근원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는 지난 달에 5.9%가 나왔고 네. 이번 달에는 한 6.3에서 6.5%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이제 CPI가 그 이제 일반 CPI가 7대를 예상하는 것처럼 근원 CPI도 예상치는 이렇게 나왔는데 5대를 나오면 그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 회로를 지금 네. 갑자기 시장에서 지금 돌리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네. 근데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5대가 아니더라도 뭐 6이나 뭐 6.1 정도가 나온다라고 해도 네.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디 이제 이 긍정 회로의 마침표는 시장에 다시 좀 턴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늘 밤 9시 30분에 발표가 네네. 되죠. 9시 30분에 발표를 하고요. 이게 참 중요한 게 현재 지금 상황을 1970년과 80년이랑 비슷하다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인플레도 같이 가고 금리도 인상하는 이 시기가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그때를 보면 인플레이션이 쫙 올랐다가 네. 꺾였을 때 시장이 반등을 했어요. 그 반등을 할 때 금리 인하를 했고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이제 시장이 반등을 했는데 파월이 명확하게 얘기했죠. 그때 실수를 안 하겠다. 왜냐하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7, 80년대 데이터거든요. 네. 그래서 CPI가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올랐다가 내려갈 때마다 금리를 인상했다가 인하했다가 인상했다가 인하했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올랐다 내렸다 했는데 산을 두 개를 안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지금 하나만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완만하게 그렇죠. 만들겠다. 네, 그런 지금 상황인데 그러면 뭐 파월이 이미 얘기했죠. 사실상 금리 인하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 그쵸. CPI가 꺾이더라도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 인상 속도만 조금 늦춰져도 그래도 약간 땡큐한 그런 지금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데이터를 이제 힌트를 이제 오늘 밤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PC 기준으로 얘기했었던 게 이제 2% 수준으로 떨어뜨린다라고 했으니까 네. 우리에게는 지금 아직 약 4% 포인트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PC 기준으로. PC 기준으로 네네네 그쵸. 맞아요. 아직 멀었다는 거죠. 네, 아직 멀었습니다. 네. 네, 한참 남았고요. 결국에는 오늘 이제 그 CPI 데이터를 확인하고 FOMC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FOMC가 어느 정도 수준을 지금 반영하고 있고 CPI 데이터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향후 FOMC 그 예상치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데 네. 이 화면을 보시면 현재는 9월 75bp 인상은 기정사실화돼 있고 네. 11월과 12월에 얼마 올릴지가 중요한데 현재까지는 11월 0.5%, 12월 0.25%에서 연말까지 4%가 지금 시장에 반영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CPI가 딱 나왔어요. 그런데 7.9%, 7.8% 이렇게 나와버리면 생각보다 좀 꺾이는 속도가 빠르네? 네. 라고 하면 아마 파월이 요 정도 얘기하고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는 약간 호재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런데 CPI 데이터를 발표를 했더니 8.1%, 2%, 3% 생각보다 높네. 안 되겠다. 한 번 더 강하게 간다라고 하면 자이언트 스텝을 11월 달에도 또 한다? 라고 하면 이때는 좀 곤란해지는 거죠. 11월 0.75, 12월 0.5가 되면 연말까지 4.5%예요. 그러면 시장은 부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달러화 인덱스도 이게 달러화 인덱스잖아요. 아마 120선을 좀 트라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러화 120선이면 원달러 기준으로 한 1,500원, 그리고 유로화 기준으로 0.9, 그리고 엔화 기준으로는 160 정도 되니까 한번 지금 레벨을 점프를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저점을 트라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이게, 때문에 오늘 CPI 데이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저기까지 올라가면 큰일 날 텐데. 저는 120까지 올라가는 게 큰일 나는 게 아니라 이때 있잖아요. 요 85년. 네. 네. 전 이게 걱정이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는 뭐 시장에서 뭐 어떻게든 뭐 수습은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수습이 안 되지. 네.
확률은 어떻게 보십니까? 권동 부장님. 어떤 확률이요? 이 160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치솟는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질 수 있는 건가요? 정말? 제가 시장에 거의 거의 대학교 때부터 하면 거의 네. 20년 동안 지금 그쵸. 이 주식시장을 보면서 네. 배운 게 하나가 있어요. 예측할 수 없다. 네, 맞습니다.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에요,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예측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항상 대응 전략을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어떻게 시장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결국에는 중요한 건 두 가지죠. 단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제 중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인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는 굉장히 짧아요. CPI 발표가 오늘 밤 9시 30분이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제 FOMC 전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이제 CPI 발표 데이터를 보고 이제 플레이를 하는 건데 CPI가 만약에 8.1% 이하로 빠지고 근원 CPI도 생각보다 많이 빠진다. 5.9%, 5.8% 많이 이렇게 빠진다라고 하면 증시가 아마 단기적으로 FOMC 전까지 반등을 추가로 더 할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네. 이럴 때는 아무래도 많이 빠지고 베타가 높다는 건 시장보다 더 많이 움직인다는 거죠. 시장이 오르면 더 오르는 종목들이 네. 있잖아요. 그리고 에너지와 인플레이션으로 가장 크게 손해본 섹터 내 대표 종목들을 이제 플레이를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 그게 저 노란색으로 표시된 네, 섹터인가요? 이 섹터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 있잖아요. 네. 올해 가장 많이 빠졌고 이런 종목들이 아마 튀어 오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거를 중기적으로 대응한다라고 하면 네. FOMC 발표 후에 파월 기자회견까지 확인하고 이제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이제 9월 22일 날 새벽 3시에 기준금리는 발표하지만 파월 기자회견은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하거든요. 그때 내용을 보고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11월, 12월에도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0.5%, 0.25% 정도만 되면 시장은 아마 반등을 조금 더 지속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강하게 나가겠다. 0.75, 0.5로 가겠다라고 하면 아마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주가는 다시 좀 꺾이지 않을까 싶고 그때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다우를 롱을 잡고 나스닥을 인버스 ETF를 사는 거죠. 숏이죠. 네, 그렇게 사서 둘 다 떨어지지만 이제 다우는 적게 떨어지고 나스닥은 더 많이 떨어지는 효과를 활용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이렇게 투자하니까 스프레드가 쫙 벌어지잖아요. 요거를 이제 수치를 아. 하는 그런 전략이죠. 하락장에서도 네.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아. 그런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미리 예측해서 들어가든 아니면 다 데이터 다 확인하고 이제 플레이를 하든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기 중기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우리가 늘 긍정회로 희망회로 돌린다라고 했는데 이게 온 세계에 있는 미국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또 온 마음으로 바라면 우주가 또 도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이 네. 예측할 수도 없고 예측한 대로 흘러가지도 않으니까요. 네네. 우리가 또 지금은 여러 가지 이벤트가 주마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섣불리 예측하고 미리 대응을 해두기보다는 좀 한 발자국 물러서서 지켜보고 결과 나오고 나서 대응을 해도 늦지 않는다. 네네. 그렇게 해도 그렇죠. 수익 다 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응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이 시간 메리츠증권 권동우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3프로TV가 확 바뀝니다. 먼저 오늘 아침 라이브는 권순우 기자가 새롭게 뉴스3 플러스를 진행하고 김프로의 인사이트를 전하는 미스터 마켓 코너가 신설됩니다. 심층 인터뷰는 한층 더 깊어집니다. 퇴근길 라이브는 여도운 앵커가 합류해 저 정프로와 함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을 하고요. 이상한 형제들 강환국, 박근영, 강박 브로더스가 금요일을 책임집니다. 그리고 매일 한 기업씩 깊이 해부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글로벌 라이브는요. 최홍석, 장희성, 기존 MC의 미국 주식 최강자 장우석 부사장이 합류, 최고의 진행 조합을 구성합니다. 더 빠른 대응과 더 깊은 분석으로 매일 새로워지는 3프로TV,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7시 6분 지나고 있고요. 자, 오늘 보니까 월요일인 것처럼 출근길에 살짝 차량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서둘러야 합니다. 힘든 출근길 저희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과 조금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래도 힘 안 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뇌가 속아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저는 스스로를 속이면서 아침에 일어난다. 나는 피곤하지 않다 하면서 일어나고 있고요.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0년 넘게 이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위원님 출근하실 때는 뭐 거의 뭐 차가 길이 막히지 않죠? 아, 근데 오늘은 말씀하신 대로 네. 제가 매일 뭐 새벽 4시 곧 언제로 오는데 그때부터 그 고속도로 가는 거예요. 경부고속도로 좀 막히는데 오늘 좀 막히더라고요. 아니, 막힌다면 줄이 서 있죠. 그러니까 아, 어디 갔다가 이제 지금 돌아오시는 분들이 아니 그게 아니라 계신가? 월요일에 항상 출근하시잖아요. 그쵸, 지방으로. 그쵸. 그런 차들이 좀 일찍 줄 서 있는데 네. 동호대교 이런 데부터 서 있죠. 한남대교 이렇게 고속도로 들어가려고. 네. 다들 뭐 열심히 출근해서 이 시대 아버지 어머니 돈 벌어야죠. 네. 자, 미국 시장 분위기가 쉬어갈 때 다 계속 좋았어요. 그러니까 네. 하루 이틀 올라갈 땐 그러려니 했고 3일 날도 네. 이거 뭐 속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4일까지 올라가니까요. 그쵸. 이럴 때 모르죠. 다만 이제 가장 중요한 이번 달의 이벤트가 오늘 밤에 있을 CPI 발표.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날이잖아요. 앞선 코너에서 본부장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FOMC의 발표 그리고 코멘트 그리고 일문일답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여튼 그런 메인 이벤트를 앞두고 지금 주식시장은 조금 설렁설렁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거 오늘 말씀드릴 건 두 가지 정도 요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역시 달러 강세가 약간씩 둔화되고 있다. 이건 뭐 약세라고 얘기할 때는 절 수 없지만 달러 강세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것은 지난 8, 9일부터 계속 조금씩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의미가 있겠죠. 우리나라 돈 시작할 때 어떻게 열릴지 모르겠지만 계속 1,360원, 70원이 오늘 좀 내려가면서 출발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애플의 반격이 오늘 도드라진 것이 오늘 시장의 특징입니다. 네. 여러 번 확인드렸다시피 9월은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모르죠. 이번에는 모르겠고 여하튼 지금은 이 실적 그런 뚜껑이 열린 이후에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약했지만 오늘은 거의 3.8% 올라가면서 S&P 500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것 중에 하나죠. 물론 더 올라간 거 네. 있지만 느낌으로 보면 가장 크게 오늘 S&P 500을 끌어올리는 힘이 됐고요. 물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4일 연속 반등한 것이 오늘 그림이 되겠고요. 네. 하나씩 들어가면 달러 강세의 둔화는 분명하게 팩트입니다. 4일 정도 좀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110까지 넘나들었던 것이 108.3포인트 정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달러의 강세 흐름이 되겠고요. 네. 반면에 10년물 금리는 거침없는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3.35%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역시 이것도 오늘 밤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 이후에 대해서 또 한번 출렁거릴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뭐 이 가운데 음. 분위기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좋을 네. 때는 10년물 국채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네, 뭐 무슨 상관이야 하는 듯이 주가가 올라가지고 네 맞습니다. 또 떨어질 때 안 좋은 분위기가 있으면은 뭐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서 기술주가 하락했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금리나 채권을 분석하는 분들은 주식을 하는 사람보다 좀 10배는 똑똑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한마디로 네. 좋은 지적하셨고요. 다음 주에 애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애플 많이 올랐어요. 애플이 저도 오늘 새벽에 눈 뜨고 깜짝 놀랐거든요. 뭐 이렇게 올라갈 게 없는데 3.8% 넘게 오늘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서 5월 17일 이후 최대. 이거는 하루하루의 등락폭입니다. 이거요. 등락폭입니다. 네. 그 주가 자체가 아니라 등락폭인데 그래서 요 날이 5월 27일이라는 겁니다. 5월 27일 이후 최고로는 상승폭이 최고라는 거가 되겠고요. 핵심은 이제 이거죠. 아이폰 14의 선주문 상황이 매우 긍정적이라는 네. 얘기죠. 물론 이제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가격이 엄청 올랐고 물론 이제 우리 입장이고 다른 웬만한 나라 이제 안 오른 나라가 몇 나라 있죠. 미국이 안 올랐고 중국 등이 안 올라갔는데 이 어떤 선주문 상황이 좀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매우 긍정적인 평가가 오늘 또 어디서 나왔냐? 블룸버그에서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약간 그 경우에 약간 다른 수가 있는데요. 일단 아이폰 14요. 14에 두 가지 기본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베이스형이 있고요. 베이스형이 있고 프로 모델이 있잖아요. 근데 베이스 모델을 사실 분들은 작년보다 조금 쉽게 살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이스가 이제 저렴이죠. 네. 저렴이도 아니죠. 뭐 700, 800다 고원절이 제일 싼 거요. 그래도 우리나라에 뭐 100만 원이 넘을 텐데 여하튼 그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작년보다 약간
풀릴 거란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첫날부터 일부 국가의 일부 매장이 있을 거란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그날도 살 수 있을 거란 얘기가 일부 좀 나오고 있는데 여튼 그거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라인들은 작년보다 약간 짧아지고요. 중요한 것은 프로 있죠. 프로. 네. 프로랑 프로 맥스 모델. 맥스 모델은 사이즈가 큰 거잖아요. 프로랑 프로 맥스 모델이 이번에 상당히 핫할 거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모델은 작년보다 올해 열흘에서 많게는 20-30일까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믹스가 비싼 가격이 지금 80에서 90%까지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비싼 라인들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저거 좀 100만 원이 넘을 텐데 그 울트라 애플 워치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익스트림 하는 사람들이 용도라고 얘기한 거, 그러니까 물속에도 많이 들어가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요. 그래서 진짜 비싸네요. 비싸죠. 한국 돈은 얼마 잡힌 100만은 넘게 나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애플워치 8이 제일 싼 게 59만 9천 원이고 울트라가 114만 9천 원. 네, 그러니까 114만 9천 원짜리 이번에 새로 나온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로 799달러 플러스 세금이 있던데 여튼 그거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똑같은 수량을 팔더라도 비싼 라이들이 많이 팔려면 당연히 수익성이 좋아질 거 그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겠고요. 요번에 나름 또 일부 좀 비판적인 측면에서 보면 요번에 아이폰 베이직이요. 그러니까 기본형이요. 네. 프로 없는 거. 네. 그 아이폰 14의 플러스 모델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형의 사이즈가 큰 거. 그건 이제 메롱이 납니다. 그건 지금 안 팔리고 있고. 그래서 그거가 이제 많이 풀릴 수 있다고 얘기해요. 네. 그건 인기가 적고 요번에 이제 인기 있는 것이 프로랑 프로 맥스 모델. 네. 그리고 애플워치 울트라 이것이 몰려있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200일선까지 오늘 돌파하는 모습. 그러니까 51선을 지난번에 넘고 8월 말에 다시 넘기 시작하면서 이번에 이제 이게 200일선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네. 오늘 애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애플이 끌고 간 하루였다. 지수나 이런 것들. 그래갖고 먼저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네. 우리나라 기준으로 지금 가장 저렴한 게 799달러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환율 1,379원 기준으로 해도 한 110만 원 좀 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가격 같은 경우에는 125만 원으로 맞아요. 기본형이 책정이 됐고 프로가 155만 원, 프로 네. 맥스가 175만 원.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거가 200만 원 넘잖아요, 지금요. 비싸게 파는 거 네.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작년보다 15만 원, 18만 원 올라간 것 같던데요. 근데 뭐 할 수 없죠, 환율이니까요. 그쵸. 예, 뭐 할 수 없죠. 자, 뭐 애플 그래서 많이 올랐다. 뭐 네. 주주분들은 뭐 애플 주식을 사서 그 수익으로 뭐 애플 사야죠 뭐. 그러시던지 뭐 그거 각자 판단하시겠죠. 뭐 네. 제가 뭐라 그럴 수 없습니다. 여튼 애플이 오늘 큰 힘을 냈다라는 그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엔비디아. 네, 오늘 또 하나 이제 특징은 역시 금리는 좀 올라갔지만 달러가 이제 약해지고 있잖아요. 네. 조금 약해진 것은 달러가 약해지는 것은 가장 좋은 건 역시 기술주에 좀 원기 회복할 수 있어요. 뭐 그런 거란 상관없이 엔비디아가 오늘 0.8% 정도 반등했고요. 테슬라도 한 1.5% 정도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요즘 보면 여전히 미국에서 가장 핫한 뉴스를 계속 뿌리고 있는데 어떤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여전히 테슬라만한 건 없을 것이다. 자, 전기차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대를 아마 갖고 계실 것 같고요. 네. 참고적으로 보면 근데 당연히 한번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내일이라도 말씀드리겠지만 아시다시피 로빈후드 있지 않습니까? 네. 로빈후드이 이제 이슈가 많이 있는데 로빈후드이 이번에 인덱스라는 새로 발표했어요. 어떤가요? 인덱스를 발표나 뭐 아마 많이 보신 분 계실 것 같고 공부하시면 좋아하시면 찾아보실 텐데요. 모든 이제 인덱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크게 보면 시가총액을 베이스로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서 S&P 500에서 7% 차지하는 게 애플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당연히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다만 다우지수는 n분의 1이랍니다. 그래서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약간 개념이 다른데 요번에 이제 로빈후드이 그의 성과로 상관없이 로빈후드이 뭘 발표했냐면 100개 종목으로 인덱스를 구성했는데요. 이번에 흥미롭습니다. 시가총액이 아니고 가격 n분의 1도 아니고 흔히 얘기해서 저는 이제 좋아하는 표현인데 확신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컨빅션이요. 컨빅션을 기반으로 지수를 만들어냈어요. 그게 뭐냐면 얼마나 오랫동안 갖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 로빈후드의 개인 투자자들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갖고 만들었어요. 그러면 좀 가벼운 종목도 많이 포함되지 않나요? 그게 아니죠.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가벼운 종목도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컨빅션이 확신의 거거든요. 확신한 걸 두 가지가 할 수 있죠. 얼마만큼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느냐. 또 하나가 뭐냐면 얼마만큼
장기적으로 갖고 있느냐. 그게 이제 두 가지일 거 있잖아요. 장기적. 장기적으로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 많이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난 조금은 벅시에서 한 주를 오래 갖고 있어봤자 의미는 별로 없을 수 있잖아요. 확신의 변수 그런 정도로 따졌는데 100개 종목을 했는데 오늘 테슬라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 그쵸. 애플이 두 번째로 많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애플이 그만큼 있겠고 물론 특이한 것은 거기에 보면 AMC도 들어가고 그쵸. 뭐 이거 한 니오가 민주식도 들어갔던 거 있죠. 뭐 그런 게 들어갔던 것 같은데 니오까지 이제 정확히 모르겠고 AMC가 들어갔는데 여튼 상위에 들어간 것들이요. 그만큼 이제 확신의 변수가 많이 또 새로운 개념이 있는데 여튼 테슬라는 애플이 오늘 1, 2위를 차지한 거 그래서 참고적으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옥시덴트 페트롤리움. 와, 지분 더 늘렸네요. 네, 옥시덴트 페트롤리움 지난번에 20%까지 공개됐었는데요. 네. 지난번에 그 당국에 의해서 50%까지 살 수 있다 얘기를 이제 허가를 받았잖아요. 네. 그거 이제 뉴스가 됐었고,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거 완전히 그 인수해서 상장 폐지하는 거냐 했지만 그거는 아니라고 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간접적으로 얘기했었는데 여튼 그 상황까지가 이제 그 동안의 뉴스였는데요. 이번에 또 26.8%까지 올렸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주가 또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 보인 것이 오늘 옥시덴트 페트롤리움도 특징주가 되겠습니다. 네. 이 가운데 유틸리티 저희가 지난주 뭐 지지난주 계속 이야기를 드렸죠. 계속 시장 흔들렸을 때 올랐던 섹터가 정말 몇몇 안 되는데 네. 유틸리티 섹터가 지금 사상 최고가 예, 그러니까요. 사채 나온 겁니까? 사채? 그래서 오늘 사채는 몇 가지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이게 유틸리티가 이제 늘 말씀드린 아주 재미없고요. 네. 재미없고 저만 하더라도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넥스트라 에너지는 이제 저기도 소개했기 때문에 좀 알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것이 PGE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것 유틸리티를 많이 좀 좋아하는 거로 좀 알고 있잖아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은 마찬가지, 미국에 계신 분들도 익숙하지가 않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별로 아니면 몇 개를 같이 한국전력이 우리나라 하나잖아요. 근데 미국은 각 주별로 아니면 주에서도 몇 개, 한 두 개가 두세 개가 지역별로 발전소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 주를 다 크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자기가 살고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주가 그런 자기의 컨트랙터가 아니면 잘 모릅니다.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그래도 주식하시면 알만한 것이 넥스트라 에너지 정도인데요. 유틸리티 섹터가 지금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요. 올해 들어서 주가가 오른 섹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랑 유틸리티라고 네. 말씀드렸고요. 8월에도 올라간 것이 단 두 개밖에 없었죠. 다만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1998년 이런 섹터별 ETF가 나온 이후에 기술주 대비 유틸리티는 절반밖에 못 올라갔어요. 가격으로 보면. 다만 소위 저희가 말씀드렸던 드립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배당을 받아서 재투자했을 경우에 우리나라로 보면 ETF에서 TR이라고 쓰는 네, 거예요. 토탈 토탈 리턴 개념으로 보면 이런 유틸리티랑 기술주랑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차이가 없는 반면에 베타값은 훨씬 낮은 거죠, 이게요. 그래서 이게 저도 그거는 한 달 전에 처음 알았지만 그런 사실관계를요. 하여튼 유틸리티가 지금 무섭다. 그러니까 상승폭보다 진짜 이거는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맞는 것이 아니냐. 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유틸리티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오늘 보면 몇 개가 또 사상 최고가 그리고 52주 최고가는 은근히 많습니다. 지금 이게 상당히 시장에서 의외인데 다만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익숙하지 않거나 저게 되게 싸는 것들이죠. 얼타뷰티입니다. 얼타뷰티는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 크게 올라갔었잖아요. 네. 얼타뷰티는 이제 쉽게 해서 소매점 같은 경우는 화장품 소매점의 유통망이거든요. 온라인도 하는데 얘네가 물론 자체 브랜드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인데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미용 우리를 보면 헤어샵도 있고 네. 우리나라 보면 페디큐어라고 하나요? 네. 그 매니큐어, 네일샵 뭐 그런 것도 다 네일샵. 같이 하는 곳이 다 있죠. 그 큰 매장 안에 있는 데들이 꽤 많이 있고요. 신기하네요. 네. 근데 얼타뷰티랑 유명한 거죠. 근데 얼타뷰티가 이번에 0.7%밖에 안 올라왔지만 오늘 사상 최고가에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되는 것들도 꽤 있다라는 것이 나오는 거가 되겠고요. 얼타뷰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미국 내 매출이 많은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건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관점에서 얼타뷰티가 사상 최고가 같고요. 시그널은 이제 의료보험 중심인데요. 0.4% 올라오면서 역시 사상 최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꾸준함이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제뉴인 파츠는 뭐 저희도 한 두세 번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네. 이거는 자동차 부품인데요. 저는 그 한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관심 있는 섹터 중에 하나를 저는 개인적으로 그
내피셜로 보면 이미 소비재를 보고 있고요. 네. 이미 소비 중에서 저는 자동차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포드를 이제 재작년에 제휴왔는데 작년에 포드였다고 이제 박살 났는데 그쵸. 포드가 됐건 뭐 GM이 됐건 물론 테슬라 가장 좋은 거는 다들 알고 그건 다 공유하는 바인데요. 일단 자동차가 상당히 살아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것은 한번 저희도 말씀드렸다시피 7월, 8월 달에 자동차 생산이요. 생산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생산이 팬데믹 이전 완전 회복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이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 여러분들 살 때 대기 시간이 짧아질 수 있다는 거. 그게 핵심이거든요. 자동차 시간이 짧아질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뭐냐면 중고차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중고차 가격이 지난달 대비 4%가 이번에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4% 떨어진 것은 2020년 4월 이후 최대폭으로 떨어졌어요. 왜 떨어지겠습니까? 좀 예를 들어 10개월 기다리던 것을 9개월, 8개월, 7개월로 짧아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죠. 제가 뭐 정확한 비율인지 모르겠지만 엊그저께인가 그 홈쇼핑에서 렌트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장기 렌트카. 하는데 보면 예전 말로 보면 즉대라거나 뭐 한데 즉시 출고가야 하는 차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렌트카는. 네, 네. 그런 것도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그들의 나름 다른 루트나 계약은 미리 선계약한 거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자동차의 어떤 그게 좀 줄어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에서 괜찮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 전 괜찮은 거가 이제 구체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그 큰 것들은 아닌데 여러분 찾아보시면 그 미국 큰 기업 중에서 자동차 딜러들이 있습니다. 딜러들. 딜러들 기업이 몇 개 있거든요. 저 딜러들 기업들도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한번 찾아서 신차가 판매되는 게 늘어난다면 신차도 판매되고 중고차도 하고 다 하거든요. 그들은 신차, 중고차 다 하는데 워낙 비싸니까 사람들이 머뭇거리잖아요. 근데 신차가 들어올 때 보면 대부분이 트레이드인을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미국의 딜러들은 자기가 삽니다. 자기가 사주고 그걸 또 자기네 또 인증해서 팔거나 외부에 팔거든요. 그래서 다 한 원스톱에서 다 해결하죠.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현대차도 자기네가 중고차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이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요즘은 제가 차를 안 사봐갖고 그 딜러분한테 사면 딜러분들이 소개해줘서 팔거나 아르메나에서 팔거나 하면 각자 파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대부분의 미국은 거의 다가 아직까지는 딜러가 다 인수합니다. 그래서 이게 풀리면 다 좋아질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몇 가지 기업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주가는 제가 안 봤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펜스키 오토모티브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서너 개 있습니다. S&P 500 중에서도 자동차 딜러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괜찮아 보이는데 여튼 제뉴인 파츠 이런 것들은 사상적 것 같다. 부품주로서. 네. 에어비앤비는 바닥에 있긴 하지만 이렇게 연속적으로 올라간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의미는 없죠. 없는데 이제 전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3번 주식이고 잘하면 이제 흑자가 완전히 갈 수 있다는 얘기하는데 네. 아시다시피 이 회사가 작년 기준 보면 이제 캐시순 현금 흐름이 돌아섰고요. 지금 아마 올해 연간 흑자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올해 연간 흑자. 물론 이게 한 번 갖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흑자가 계속 이어지면 상당히 저는 레벨업이 됐다고 보고 있고 저는 이게 3번인데 2번 뭐 가능성 3번에서 2번 될 수 있까 말까인데 네. 아직 뭐 많은 분들이 공감을 안 하겠지만 하여튼 의미 있는 것이 저도 몰랐는데 오늘 특징주를 밀고 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에어비앤비가 8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이게 의미는 없죠. 딱 요거부터 올랐다는 겁니다. 이게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2020년 12월 상장이 좀 있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에어비앤비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갖고 있고 네. 뭐 반토막 나서 엄청 물려 있지만 저는 이 흑자가 확실히 되면 좀 더 살 거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3번이라는 것도 분명히 아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종목 이슈 봤고요. 이제 오늘 밤 발표되는 CPI 내용 네, 잠깐 요만 이게 정리해볼까요? 간단히 정리하면 딱 마감 시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드디어 오늘 밤 발표하는데요. 8.5가 지난달이었는데 8.12 나올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렇죠. 코어는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올라갑니다.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가장 큰 거는 이제 쉘터입니다. 그 렌트비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상향하는 모습이 있고 최근에 조금 꺾여 있지만 그게 가장 큰 요인이 되겠고요. 아마 월별로 보면 마이너스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있겠고요. 여기 말씀드린 대로 중고차 가격이 떨어진 것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는 정도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관련해서요. 오늘 아마 주목할 것은 한두 개가 있는데 오늘 발표의 그 발표 자체도 있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나올지 아마 단기적으로 1년짜리 기대 인플레이션을 에 대해서 크레딧 스위스는 2% 이하까지 떨어졌다면서 상당히 기대감을 갖는데 그건 뭐 소수 의견이니까 그렇게 계셔야 되겠고요. 필요하시면 마켓워치 요 기사 찾아보시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그 장밋빛으로 희망을 볼 때는 아니라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 안 드리겠고요. JP모건 오늘도 다시 인플레이션을 피크 쳤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일단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시장은 이런 최근에 CPI 자체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네. PR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주가는 크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국외나인 같은 경우에 의견도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제가 토요일 날 제가 혼자 하면서 잠깐 녹화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경고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시장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물량을 확 늘리거나 그런 것보다는 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수적 관점에서 분산 투자에 좀 집중하시길. 네. 그리고 메인 이벤트는 오늘도 있겠지만 다음 주 목요일까지 보고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가 이야기, 특히나 오늘은 종목 관련 이야기 참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전에 참 사상 최고가 종목도 이야기 많이 했었던 그 시절이 갑자기 그리워졌습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좀 염원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월가 소식 이 시간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준비된 순서는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여러분들이 지난주부터 계속 오매불마 기다리셨던 김프로님이 오늘 컴백을 하십니다. 김프로님 컴백을 환영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1,200분 정도 눌러주셨는데 몇 분이 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실지 김프로님이 잠시 후에 다 확인하실 거니까요. 지금 방금 좋아요 버튼 함께 환영의 의미로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어김없이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